그러면은 중량은 0까지만 가능할까요? 중량을 우리가 0이 아니라 마이너스로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방향을 지구 중심의 방향이라고 정해 놓았다고 했을 때, 만약에 가만히 두었을 때 떠오르고 있는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하면은 그 물체의 중량은 음의 중량을 가졌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름 아닌 부력에 의해서 떠오르는 것들인데요, 헬륨가스가 들어있는 풍선 혹은 열기구들은 공기 중에서 떠오르게 되죠. 떠오르는 동안에는 음의 중량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중력을 갖다가 측정한 다음에 중력 가속도를 나눠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질량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질량을 묻는 질문에 70kg 중이 아닌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을 사용해서 답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측정하는 질량을 중력 질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저울이 이런 중력 질량을 갖다가 측정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질량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은 더 근본적인 데에 있습니다. 그 방법은 누군가를 밀어보면은 그 사람의 질량을 갖다가 알 수 있는데요, 우주로 나갔다고 상상을 해보죠. 우주에서 만난 외계인의 질량을 갖다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외계인을 갖다가 1N의 힘으로 밀어보는 것입니다. 1N의 힘으로 밀었을 때 외계인이 보여주는 속도의 변화를 갖다가 측정하면은 외계인의 질량을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질량을 우리가 밀어보거나 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다름 아닌 관성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의 발견은 굉장히 오래 거슬러 올라가서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갈릴레이 사고 실험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움푹하게 패어있는 그릇에 한쪽 면을 점점 낮춰서 완만하게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내가 놓았던 쇠구슬이 원래 있었던 높이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실제로 해보면 올라오거든요. 이것이 다름 아닌 관성을 발견하게 된 계기입니다. 뉴턴의 제1운동 법칙에 의하면은 운동을 하지 않고 정지해 있던 물체는 외부에서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외부에서 힘이 주어져야지만 운동 상태를 변하게 되죠. 그 힘에 대해서 가속하는 크기는 비례하게 돼 있지만 물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고유량에 대해서는 반비례하게 돼 있는데요, 물체가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의 크기라는 의미에서 질량이 새로운 용어로 정의되게 됩니다. 뉴턴이 사용한 질량이라고 하는 용어가 바로 관성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고, 질량의 다른 이름은 바로 관성의 크기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이러한 질량이 정말 불변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뉴턴 역학의 한계에서는 질량은 일정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가면은 질량은 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점점점 그 질량을 갖다가 늘려갈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은 무한대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것은 상대성 이론에서 흔히 이야기되는 시간 지연 현상처럼 물체의 질량 또한 무한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고 계신가요? 빛은 질량이 없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파생되는 E = mc 제곱에 따르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질량을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죠. 하지만 빛은 에너지와 운동량을 가지고 있지만 질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입자입니다. 질량의 개념도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면서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도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긴다는 개념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이르면은 질량을 가진 물체는 공간을 휘고 그 공간을 지나는 궤적이 달라질 뿐입니다. 이렇게 공간이 휜다는 개념은 질량이 존재하지 않는 빛까지도 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질량이 뭐길래 어떤 입자에는 질량이 존재하고 어떤 입자에는 질량이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현대의 양자장론에서는 힉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이지 이론에서의 게이지 대칭성이 저절로 깨지는 과정을 통해서 페르미온에게 힉스 메커니즘을 따라서 질량을 부여하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자에게, 과학자에게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가장 근본이 되는 질문이 더 어려운 질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섹스피어의 유명한 희곡 햄릿에서는
이러한 대사가 나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영어로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라는 건데요. 물리학자들의 농담하는 식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to be or not to be, 있는지 없는지, that is the question, 그것이 의문이다. 제가 여기까지 해서 질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량은 읽는 것만큼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지만 읽는 것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언어를 이해하게 되고 어떻게 읽기 시작하는지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신비로워요. 그와 마찬가지로 질량을 이해하는 것도 현대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질량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들으셨으면 이제 좀 교양 과학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